비속도 비중량의 그 스페시픽이랑 똑같은 용어고요.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의미를 한번 보시면 79페이지에 비속도가 개념의 펌프의 특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구나. 이 비속도의 크기를 보면 펌프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그때 특성은 특성 곡선을 보고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특성 곡선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고요. 이 특성을 알고 이 펌프를 선정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효율과 양정과 동력에 관련되어 있는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같은 특성을 가지면, 돌려 얘기하면 비속도가 같으면 같은 형태로 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81페이지에 상사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이 상사는 같은 특성 곡선이기 때문에 직경하고 회전에 대한 부분만, 회전 속도만 올리면 같은 특성 곡선이 확대가 되는 형태로 예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선정되어 있는 이 펌프 기준으로 최악의 문제점, 즉 캐비테이션이라는 것들을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됩니다. 비속도를 알면. 이 비속도 내부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이 양정이 우리 필요흡입수두라고 하는 형태랑 똑같거든요. 그 형태를 가지고 최대한 캐비테이션이 생기냐 안 생기냐로 예측할 수가 있고 어떻게 작업해야 된다고 우리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다 이어졌다는 것만 잘 아시고요. 공부도 한꺼번에 다 하셔서 뭔가를 질문할 때 전후를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나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첫 단은 내가 일단 펌프를 선정하죠. 펌프에 대해서 선정을 먼저 하더라. 이때 펌프의 선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느냐가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펌프는 유량에 대한 변화가 잦을 때 양정의 형태는, 압력의 형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펌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죠? 내가 저런 펌프를 만들 수 있거나 팔 수 있으면 정말 이상적인 거다. 하지만 이 곡선에 준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형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HQ, 특성 곡선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이 특성 곡선을 알면 펌프의 스타일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러한 곡선을 가진 놈들이 주로 뭐다? 볼루트 펌프구나, 원심 펌프고 볼루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심 펌프고 볼루트는 NS, 즉 기본적으로 특성 곡선에 대한 기울기값, 이거 갖다 우리는 비속도라고 보통 얘기할 건데 이 비속도 값이 600 이하, 거의 한 3, 400, 500 사이 정도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600 이하다. 그죠? 그 형태는 곡선이 좀 완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정이 높은 대신에 유량이 굉장히 좀 좁게 돼 있는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때 비속도라고 하는 것들 뭐냐? 비속도는 같이 갖고 가볼게요. 펌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공식입니다. 곡선입니다. 그러한 수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자, 비속도는 비교 회전도라고도 보통 얘기하고요. 비교 회전도라고 나오고 NS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회전수의 유량과 양정의 관계구나. 하나 외울게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비속도는 낮은 값의 펌프를 쓰고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한 번만.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형태의 곡선은 첫 번째 뭘 알 수 있더라? 우리 책 페이지로는 80페이지에 효율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양정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세 번째 동력의 형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곡선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요 H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 흡입 수두라고 하는 형태로 NPSH 흡입 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구되는 데서 RE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RE.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통 한산이 메다로 환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펌프의 문제점들 중에 문제점을 한번 가져볼게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주로 많았었습니까? 하면 펌프의 문제점은 머리에 딱 넣고 있으면 되죠. 네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펠러가 손상을 입어서 소화 실패를 이루어지는. 그럼 문제점이 발생되면 끝은 다 똑같죠. 펌프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 실패죠. 소화 실패하고 똑같은 말이 뭐랬습니까? 법정 방수압
방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펌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4종 세트를 좀 적어봐라는 거죠. 맞습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공동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현상. 공동현상을 원인적으로 판별해 보니까 뭐더라? 네가 말하는 양정으로 환산되어 있는 값이 MPSH의 RE가, 그죠? MPSH의 가능한 크기보다도 더 어떻게? 더 크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값이 이 값보다 더 크면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두 개 한번 정리해보면 되죠, 좀 이따가. 이게 뭔 값이냐. 되겠습니까? 가능한 수치, 요구되는 수치거든요. 요구되는 게 가능한 것보다 더 커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열었다 닫았다를 급격히 해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수격이 생기네요. 자, 워터 해머링이라고 하는 수격이 생깁니다. 물망치죠? 맞습니까? 자, 워터의 해머인 겁니다. 그죠? 충격파로 배관 내부를 때리거든요. 기포가 터질 때 그 배관에 대해서 늘어간 부분이 합쳐질 때 충격이 엄청납니다. 부속류가 다 터져나가는 거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일정 이상에 대해서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맥류라고 보통 맥동이라고 하거든요. 서징이 생깁니다. 서징도 한번 갖고 올 겁니다. 서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산형을 들이는 곡선을 가진 것들에 대한 공유적인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뭡니까? 보면 일반적인 볼류트 펌프. 볼류트 펌프의 특성 곡선 자체가 산형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문제가 되겠구나. 또 어디서 발생됩니까? 팬에서 발생됩니다. 우리 제연팬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죠? 시로코를 제일 많이. 시로코 팬의 특성 곡선 자체가 산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생 자체가 그렇구나. 아시겠습니까? 에어포일은 안 그렇죠? 에어포일은 보시면, 그죠? 또 네 번째 펌프가 돌고 토출량이 없으면 뭐가? 과열이 생깁니다. 과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공동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문제는 공동현상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구나. 공동현상 딱 나오자마자 머리는 불은 끄지기는 걸렀다. 소화실패가 발생되겠다. 소화실패로만 끝나지 않죠. 펌프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아예 재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얘를 갖다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뭐보다 클 때? RE가 AV보다도 클 때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한 번쯤 더 갖고 갈게요. 요 형태를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특성 곡선을 가질 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할게요. 그죠? 같은 특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징?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같은 곡선 이러죠.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요만큼의 작은 펌프를 하면 회전수와 직경을 가지는 이게 작은 형태. 그죠? 이걸 갖다가 내가 같은 특성 곡선을 가진다면 만약에 직경과 회전수를 크게 한다면, 그죠? 직경과 회전수를 크게 한다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내가 요걸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고 실제를 예측할 때 쓰는 거지. 같은 특성 곡선이 회전수하고 지름만 바꾸면 같은 특성을 유지한다를 갖다가 우리는 유식하게 같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자를 써서 상사하다고 합니다. 상사가 왜 튀어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임펠러를 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배에 있죠. 스크류 같은 거. 그 직경이 한 2m 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작은 거 만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테스트 해보자. 2m 만드는 정신 나간 놈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일단 작은 거 만들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대로 직경을 넓히고 회전수를 가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상사법칙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형태가 우리 책 페이지로는 81페이지 맨 아래쪽에 상사법칙은 그렇죠? 유량, 양정. 자, 정리되죠? 유량, 양정. 그죠? 유양축, 축동력. 유양축. 유양축. 그죠? 그리고 회전수, 지름.
1, 2, 3, 3, 2, 5 이렇게 배우죠. 우리 기사 때 다 외웠던 거. 맞습니까? 다시 어떤 의미입니까? 정리하면요. 작은 형태의 회전수를 높은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죠? 유량은 어떻게 비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느냐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어떤 개념이면 공식만 정리하면, 자, Q2, Q1은, 그죠? 회전수 N1, N2에 직경은 D1, D2의 관계를 가지는데, 맞습니까? 1차로 보이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면 2차는 어떤 공식? 1, 3 공식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차 측에 대한 형태를 작은 걸 가지고 있다가 큰 것에 대해서 직경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이 공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1, N1, DN2, D2. 요렇게 바뀌어 나가면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 똑같죠? 유량과 양정과 축동력이 변화되는 것을 예측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되게 쉽게 이해해 놓으세요. 아, 직경만 바꾸고 회전수만 조절하면 용량이 축동력이 얼마 필요하고 양정을 얼마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이 있네. 그게 상사법칙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쉽게 이해해 놓으세요. 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작은 임펠러.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넣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내가 요만큼의, 그죠? 이만큼 있는 거를 가져가다가 그대로죠, 그대로. 상사되는 겁니다. 아, 직경을 D1에서 D2로 얼만큼의 양정이 되고 유량이 되고 축적력이 나와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보면 공동이 왜 생기는가를 한번 따져보면요. 공동이라는 것은 상태도에서 한번 갖고 오는 게 시험에 가장 좋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물의 상태도. 자, 물의 상태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1기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다지죠. 이렇게. 0도씨부터 100도까지 돼 있구나. 이렇게. 형태가 압력이고요. 얘가 온도입니다. 온도. 이렇게. 잘 보시면 고체, 액체, 기체 돼 있죠. 공동이 생기는 거, 구멍이 생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개념을. 어떨 때 생깁니까? 액체 내부에 있던 물이, 그죠? 공기가 밖으로 튀어나온 문제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기면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또 생기는 거지. 근데 엄밀히 정확하게 따져보면 상온 20도, 맞습니까? 20도 내부에서 내려왔었을 때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지금 펌프에 생기는 공동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한 20도 정도 되는데 20도에서 위에 있던 놈이 액체가 아래쪽 공기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압력이 전기압보다 낮아질 때 생기는 거지. 무슨 전기압? 포화되는 전기압. 그죠?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은 균이라는 것보다 낮아지면 공기가 생기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적기 바빠갖고 지금 설명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적고 지금 이해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굳건하시네요. 예. 이 자스가 네가 지울 것 같아서 적는다, 이 자스가. 그런 표정인데요. 안 지울게요, 안 지울게요. 이렇게 적보세요. 지금 중요하다니까,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도 생기고 이래도 생기죠. 이때 어떻게 생깁니까? 이거 과열로 인해서 생기는 거구나 생각해놓고 증기압 이하에서도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라고.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어리둥땅 두루뭉술 적어도 시험에 합격이 안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따져볼게요. 그죠?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여기서 네가 말하는 얘는, 이 값은 고정값이나, 고정값입니다. 어떤 값? 비교 회전도는 진공을 나타내거든요. 회전을 했었을 때, 내부 원심 펌프 중간이 진공이 되잖아요. 진공은 마이너스 압이기 때문에 빨아들일 거거든요. 야,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럼 잘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죠, 이렇게. 부압 방식일 때 불이 많이 생기니까. 가서, 펌프에,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펌프 특성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비속도로 알 수 있는 거라. 얘가 회전했었을 때 가운데가 마이너스 압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얘가 우리 진공도가 제하고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발생되는 R이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 관련된 보다 어떻게 더 크면 안 되는 거라. 펌핑이. 그죠? 밀어주는 게 더 커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밀어주는지 세밀하게 볼게. 대기압이 밀어주고 있습니까? 대기압이 밀어주고 있네요. 맞습니까? 낙차라고 하는 만큼 손실이 생기겠네. 손실이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할게요. 수두로 바꿀게요. 자, HA. 맞습니까? 높이는 HH. 그죠? 배관의 마찰 손실 압니까? HF. 물의 포화 수증기압 HV. 그럼 따져보자. 다시 땡땡땡땡땡이죠. 네가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 R이. 자, MPSH R이만큼 있는데 얘가 더 커지면 되죠.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HA는요. 대기압은 플러스 값이니까 밀어주고 낙차는 부압일 때는 어떻게? 무조건 빼주는 거라. 정압일 때 어떻게 됩니까? 대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정압인지 부압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HH 해놓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죠. 뭐 마찰 손실도 생기고 또 뭐 포화 수증기압도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 값이 더 크면 돌려서 얘기하면 얘네 값이 더 크면 진공도보다 그죠? 그러면 임펠러가 물 안에 잠겨 있어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지. 원심 펌프의 펌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그럼 이 통틀어서 뭘 하는데 얘를 NPSH의 AV랍니다. Available이 들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가능한 거, 유용한 거 이런 개념이지. 얘가 얘보다 크기만 하면 캐비테이션 안 생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뭐가 커집니까? 높이가 바뀌면 바뀝니까? 높이가 바뀌는 순간 지진이 난 거라. 죽어. 대기압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지구가 아닌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이 두 개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뭐는 증가하겠네요. 뭐가? 마찰 손실이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하겠네. 얘가 어떻게 생겼는데? 다 보여줄게. F, D, L, EG의 V제곱. 요속은 모르겠고 직경. 직경이 좀 줄 수 있겠네. 그죠? 왜? 뭐 좀 끼거든요. 예. 이거 조금 커지겠네. 얘도 줄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늘지. 그죠? 직경이 줄어야지. 직경이 늘어나면 어쩌나 보죠. 직경이 늘어나면 정신 나갔지. 그래서 어떻게? 이 HF라는 값도 증가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생기는데 나중에 생기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야, 설계할 때 반영해놔라. 알겠습니다. 몇 프로 여유를 줄까요? 1.3%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거 수도에서 나왔거든, 수도. 원래 이제 설비 쪽에서 3%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바로 그냥 3m 값을 그냥 줄버리겠습니다, 지금. 1.3을 안 하고 3m만 대행 값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MPS R에 3m만 해서 이복 값보다 크면 안 생긴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야, 근데 이게 생기면 좀 어떻노? 생기면 이 임펠러에 공기층이 생겼다가 터져버리면 그때 또 충격파가 나오는데 이때 임펠러가 구멍이 나버립니다. 치즈처럼. 그러면 강력한 회전일 때 임펠러 자체가 다 부식돼 버리거든요. 안 되는 거라 없죠.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뭘 선정하는 것부터 결정이 나는 거지. 그럼 해결할 방법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수조를 밑에 있는 수조를 들어 올리라고. 옆으로 위로 올리라는 거지. 위로. 옆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옆으로 올렸는데 약간 낮으면 옆인데 옆지 아니죠. 애매한데 이런 거 아닌 거라. 위로 올려야 되는 거라. 자, 위로 올려서 개선할게요. 야, 니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합식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네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수조가 있으면 수원의 높이가 네 펌프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겠지. 이런 거지. 요만큼이 무슨 값으로 됐습니까? H의 플러스 값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또 길이를 어떻게? 흡입축 배관에 짧게 하는 게 좋지. 광경은요 굵게 하는 거지.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라면 최근에는 STS 관으로 200mm를 흡입관을 합니다. 이렇게.
STS가 스댄을 200ml를 하면 가서 야 돈이 좀 많이 들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불합격이라. 돈 얘기를 하는 순간 결산은 불합격이라니까. 딱 가자마자 야 캐비테이션이 안 생길 것 같네. 길이가 좀 긴데 이런 길이가 길면 좀 문제가 됩니까? 장갑에서 보세요 이러면서 이거 막 또 쓰는 거라 이렇게 F 막 D 막 L 막 설명해 주면 이게 무슨 생각합니까? 감독님 또라이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캐비테이션이 안 생깁니다. 그냥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내만 합격하는 거. 이해됩니까?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선정되어 있는지부터 해서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가 하나로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줄쳐볼게요. 그죠? 79페이지에 비속도가 나오네요. 밑에 있는 관련식 줄쳐서 암기하고요. R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한번 정리해서 다 놓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식만 봤었을 때에 대해서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공식만 봤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죠. 자, NS가 N에 Q하고 그리고 H가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속도가 작다는 말은 유량이 작고 양정이 높다 이런 거죠. 그렇게만 좀 이해하라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비속도가 낮은 펌프를 좀 쓰고 있다. 그 기준점은 원래 충류가 한 1200 되니까 그거보다 600 정도 끊어서 그거보다 낮은 걸 쓰거든요. 한 400 정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겠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왼쪽 게 우리 펌프입니다. 표에서. 편흡입의 볼루트를 쓰거든요, 우리는. 되겠죠? 네. 그런데 다른 책에 조금씩 수치도 좀 다르고 뭐 설명이 다른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보고. 그러니까 비속도가 낮으니까 어떻습니까? 완만하다고 했는데 이때 좀 헷갈리는 거라. 야, 아니 봐. 유량은 작고 양정은 높댔으면 네 곡선이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곡선 모양이 그렇다. 곡선 모양이. 여기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순간 합격이 저 멀리 가고 있다 자꾸.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이게 지금 비속도가 600 이하고 이건 비속도가 600 이상이 돼 있는데 아니 이 곡선만 보면 이게 HQ인데 고양정에 대유량 저유량 안 맞잖아. 따지지 말라고. 특성 곡선이 그렇다고. 완만하고 있다. 완만하고 있다. 그 완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밑에 4번의 1번 첫 번째 그림 있죠. 그림 보세요. 완만하다고. 완만. 되겠습니까? 비속도가 낮을수록 완만한 정도를 보자.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 밑에 하나 더 적을게요. 축동력은요. 축동력 곡선 보세요. 비속도가 100까지 가는 개념으로 보고 토출량이 어떻게? 비속도가 낮은 곡선은 토출량이 증가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축동력이 올라가죠. 왼쪽 그림 보면 아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왼쪽. 그리고 유량이 증가될수록 어떻게? 유량이 감소될수록 유량이 감소되면 축동력이 낮아지는 곡선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된다니까. 이런 거 항상 넣으면 두 가지만 딱 해서 해놓으세요. 곡선이 어떻게 생긴다? 충류는 이따구로 생겼죠. 그런데 그 볼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죠? 요까지가 이제 유량이고 이게 100%라. 유량이 증가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볼루트고, 그죠? 볼루트고 얘가 충류거든요. 충류는 유량이 증가하면 동력이 떨어지고, 맞습니까? 그리고 볼루트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됩니다. 축동력이.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곡선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성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요 지점으로 저항곡선, 효율곡선, 축동력 곡선 이렇게 정리된다 했잖아요. 같은 거 같은. 되겠지요? 오른쪽에 토출량일 때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운전점일 때 최고인데, 맞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좀 그림 보기 힘드네요. 그죠? 하나만 당구잡혀서 적을게요. 비속도가 높으면 곡률 반경이 어떻다? 낮습니다. 곡률 반경이라는 거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게 짧단 말은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그걸 또 좀 다시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 지점 기준 100% 기준으로 어떻게 효율이 요렇게 완만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비속도가 크면, 예수가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곡률 반경이 짧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위가 볼루트고, 밑에는 충류입니다. 곡률 반경이 좁아. 작고, 볼루트는 커. 이걸 왜 하고 있겠습니까? 시험에 나왔다니까. 또 나와도 상관없어요. 또 나와도. 구분 완전 해야 되는 거니까. 81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비속도를 유도하는 게 있다, 그죠? 5번. 5번이라 쓰세요, 5번. 이거 또 오타 났네요. 5번 비속도 유도. 그리고 1번에 유량 상사식. 유량입니다. 2번에 양정 상사식. 3번에 공식이 좀 틀렸네요. 그죠? H1분의. 자, H1분의 H2.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H2분의 2 해놨네요. 2분의 3승, 2분의 3승.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나머지 1 넣고 1 넣고 뭐 이러면 구해진다. 이건 유도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됐죠? 네. 효율이 최대인 지점에서 회전수를 구하는 게 그게 비교 회전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옆에다가 옆의 공간에 하나만 적습니다. 그죠? 비속도를 나타내는 비속도 표도 있습니까? 비속도를 알고 있는 표도 있습니다. 딴책이 없으니까 해놓을게요. 뭡니까? 하면 이 축은 양정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 축은 회전수를 나타내는 비속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축은 똑같이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RPM.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적을게요. 요거는 유량을 나타냅니다. 메다 3승 퍼 민.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유량을 나타내는 형태의 눈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회전수를 나타낼 때의 눈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비교 회전도는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양정도의 눈금입니다. 뭘 구하는 겁니까? 아시겠죠? 넣어냈을 때 공식 N, 그죠? 예, 그리고 Q, H, 1, 2, 3, 4. 그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 라면 이 지점이 비속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좀 눈금이 안 맞습니다 하는 순간 불합격이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지. 그죠? 유량, 양정, 회전수만 알면 비교회전도가 나오는 표가 있구나. 그 표를 딱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비교회전도, 비속도 산출선도라고 얘기합니다. 비속도 산출선도 뭐 이런 거 있죠. 81페이지의 상사법칙 알겠네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임펠러가 작은 형태가 모형 펌프고요. 왼쪽이 실제 펌프, 제작 예정인 실제 펌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임펠러 작은 펌프를 테스트를 해서 같은 성능이 나온다면 회전수와 직경만 늘려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뭔데? 양정과 유량과 예상 축동력을 구하는 겁니다. 되게 쉽게 놓으세요. 그 공식이 밑에 있는 유양축 회지에 1, 2, 3, 3, 2, 5.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제 때부터 나온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한 10년을 채우고 나올 건가? 그죠? 근데 102회 때 나왔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은 그림이다. 그죠? 맞습니까? 같은 특성 곡선을 가진다라는 게 중요하죠. 같은 기울기구나 이렇게 아세요. 됐습니까? 82페이지 보니까 같은 기울기 회전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됐죠? 임펠러 직경을 증가시키면 곡선은 기울기에서 크기만 커집니다.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리고 상사법칙의 유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다 적고 빠져있는 것들 생각나면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유도에 관련돼서는 50점 이하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55점까지도 유도는 계속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약간 경험이나 아니면 합격자들을 보면 55점이 넘어가면 계산 문제에 손을 대는 순간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술사하고 관리사하고 기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 100점에 가까운, 만점에 가까운 항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법입니다. 법은 10점짜리면 8.5점, 9점 이렇게 준다. 제대로 적으면. 법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관리사님이 기술사를 시험 치면 장점이 엄청 많죠. 건축법까지만 좀 보완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적는 거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플러스 알파를 좀 써주길 바라는 거고. 두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리고 법이나 계산 문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줍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가 계산 문제는 계산식과 반만 적었을 때보다는 배경 지식을 좀 적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럼 왜 그런지, 그죠? 지금 비속도 구하는 공식, 상사법칙 나오더라도 어떤 개념인지 특성을 구한다라는 일말,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보면 계산 문제를 우리 손을 댈 때,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하고 관리사하고 기술사가 어떻게 좀 차이 나느냐. 기사는 약간 막말 좀 섞으면 문제답입니다. 봤던 문제가 그대로 답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관리사는 이 문제가 없던 문제죠. 근데 특이한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조건이 하나 붙어. 그럼 비속도가 1000이 나오면 안 되는데 조건에서는 구해지니까 1000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고민하잖아요. 아니, 소방펌프를 비속도가 1000이 나오는 걸 쓰면 되나? 안 되나 하는 순간 불합격이라. 되나 했는데 안 되나 하는 순간, 그죠? 안 되나? 이런 거 고민이죠. 그래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술사는요, 조건이 없어. 또라이들이 많죠. 조건을 주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넣는다. 예를 들어서 효율을 몇 %, 축동력 여유를 몇 %,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푸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비상 배터리에 대해서 용량을 구해봐라. 우리가 이제 보수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보수율은 기사 때 뭐 들어갑니까? 0.8이 들어가는 거라. 그죠? 근데 관리사 때는 0.8을 넣기도 하고 0.6을 주기도 하는 거지. 근데 기술사는 보수율을 안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수율 없이도 하나 풀고, 보수율 있게도 우리가 이렇게 써서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풀고, 다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껏 계산 문제는 오픈되어 있는 정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술사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와서 관리사님이 아니 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원래 기술사가 답이 있습니까? 의견에 맞춰갖고 쓰다 보면 풀리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제답 많이 외울수록, 조건을 많이 적용시킬수록 조건 적용시켜가지고 풀어보는 것으로. 몇 점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55점까지는 도전하시고요. 그 이상부터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초반에 55점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죠? 다음 달 또 55점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만큼 주어질까를 한번 딱 보면 10점짜리 보면 정말 쉽게 돼 있는데 시작하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점짜리는 10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문제에 대한 시간은 8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분 이내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5분 이내에 풀고 3분 동안 검산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면 가고 아니면 제끼는 건데, 문제는 25점짜리죠. 25점짜리를 어떻게 할 거냐. 25점짜리는 이 문제는 10분 정도 15분 사이에 풀리는 문제에만 도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근데 딱 보고 내가 한 10분 거쳐서 검산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계산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책에 나오는 형태로 유도에 관련되는 문제는 100%입니다. 계산 문제에 준하게 점수도 많이 나올 뿐더러 꼭 도전하셔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도는 반드시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유도는 일정 이상 무조건 다 해놓으세요. 유도는 합격자들은 유도 한두 개 잘 건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베르누이라든지 그죠? 오일러 이런 거, 또는 하이젠 윌리엄스 유도 이런 것들은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 눈 감고 하니까 자꾸 선이 삐뚤어져서 그렇지.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 보내세요. 그죠? 83페이지에 캐비테이션입니다. MPSH. 수두라고 한번 표현할게요. 그죠? 해변, 기본적으로 뭐니까 수면의 흡입 부분이
펌프의 중심축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다. 줄 쳐놓으세요. 펌프가 물을 끌어올릴 때의 높이, 흡입, 밀어올릴 때 토출. 개념이 뭡니까 하면 수면의 물 높이, 그죠? 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높이입니다.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수면의 흡입 부분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높이. 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 펌프의 중심축까지 높이. 우리의 주된 목적은 캐비테이션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흡입 양정으로 해서 고민하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조가 펌프보다 높이 있다라면, 그죠? 예. 토출 양정하고 흡입 양정이 더해져야지만 전 양정이라고 하는 게 되네요. 그죠? 이 캐비테이션은 뭘 뜻하는 겁니까? 표 밑에 줄 쳐놓으세요. 그죠? 배관 내의 압력이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아졌다. 이렇게만 글 적은 것보다 이렇게 나랬었죠. 요 말입니다. 요 말. 됐습니까? 요 말. 그죠? 포화 수증기압보다도 낮아졌네요.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아졌다라는 거. 100마디 말보다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라고. 여기서 주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자, 그 밑에 원심 펌프의 특성은 송수하려고 하면 대기압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 나머지 저항력은 마이너스 값. 펌프에서 형성되는 진공도 어떤 내용입니까 하면 비교전도죠. 비속도에 관련돼서 나오게 되는 그 양정값 했었을 때보다 더 커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AV가 RE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두로 표현했었을 때 모양과 3번에 MPSH의 흡입수두, 그죠? 예, 흡입수두에서 AV는 뭡니까 하면 유효네요. 유효. 줄쳐놓으세요. 유효 흡입수두. 계산해서 뭐 하면 2번에 나오네요. 1번에 제일 끝에 중요한 말이네요. 펌프의 특성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펌프가 어떤 스타일이다라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로 연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됐죠? 자, 그 밑에 RE 같은 경우에는 필요 흡입수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회전했었을 때의 진공도, 마이너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펌프 흡입체에서 임펠러 입구까지, 그러니까 진공도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수두 양정으로 높이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데 비속도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토마라고 합니다. THOMA. 톰스가 아니고 토마계 수법으로 해서 구해지기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전양정이 한 3%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4번에 MPSH하고 캐비테이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면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 기초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 때는 항상 보면 A가 더 크다. A가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A가 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요렇게 하나 그리고 아이씨. 많이 갔네.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렸죠. 네. 그래서 이게 AV, MPSH AV, 여기 R이거든요. A가 더 커야 되는 지점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절반 나눠서 이 부위까지는 캐비테이션이 책에 있는 대로 항상 적지 말고 항상 다르게. 자,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고 생길 여유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설계치는 어떻게? 설계치는 인운금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반영. 그렇죠? 해놓으세요. 되겠습니까? 그 개념이 뭔데? 전체 수두에 1.3을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뜻하는 거는 MPSH의 AV가 MPSH의 RE의 1.4배보다도 더 크게 해놓습니다. 하나 꼬리를 물어가고 더 할 수 있죠. 왜 합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가 증가되니까? 손실이 증가되니까. 손실 증가해놓고, 그죠? 이유가 뭡니까? 라면, 이유가 뭡니까? 관마찰 손실도 증가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직경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부의 이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유치를 두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 직관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다 문제된다라는 것들. 85페이지에 밑에 되어 있는 것은 발생과 문제점. 문제점 원래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소음, 진동, 기침식, 살수밀도 저하, 소화 실패된다. 대책은요. AV는 높이고
RE는 낮추는 방법인데 RE가 낮은 펌프를 선정하든지 맞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높이는 방식으로 시공하든지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해 놓으세요. 그런데 소방 펌프는 MPS 그 비교 회전도가 고정값이기 때문에 뭐 잘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흡입 펌프 쓰는데 봤습니까? 소방 펌프를 양흡입으로 임펠러를 양쪽에 받는데 Q 값이 2분의 1로 줄거든요. 원리로 보면 요거죠, 이거. 이걸 낮추면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낮춘다는 말인데 그 편흡입이 아니고 한쪽 편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받는 거 그런 걸 안 씁니다, 그죠? 쓰는 데가 있습니까? 뭐 쓰고 싶으면 쓰세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뭐는 거죠? 안 짓는 거지. 86페이지에 이제 금방금방 해볼게요. 자, 캐비테이션이다. 펌프의 흡입 측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그죠? 압력 저하 및 수온 상승으로 일어나는 증기압보다 포화 수증기압이죠. 해당 온도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아지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국부적으로 비등되어 있는 형태다. 밑에 있는 상태도 그림에서 캐비테이션이 생길 위치를 보통 선정해라. 요거죠, 요거. 상온쯤에서 발생되더라는 거. 온도가 약간 오르기도 합니다. 어차피 100도 사이죠. 그래서 생기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펌프에서는 뭡니까? 압력이 저하돼서 비등되는 거. 그걸 보통 생각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올라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86페이지를 보냐? 41페이지에 거 갖고 와서 자꾸 보세요. 당구장 표시하고 41페이지 상태도입니다. 41페이지에 상태도 있는 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보세요. 자, 그리고 원심 펌프 흡입 측에서 압력 저하가 발생될 수 있더라. 이번에 문제점은요. 살수 밀도 저하로 소화 실패, 소음 진동으로 충격음, 진동 동반. 그리고 3번에 양정 효율 저하, 기세 침식, 펌프 성능 저하. 3번에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은 온도가 상승되거나 압력이 낮아지면 생기고 낙차 수도가 높으면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합 방식일 때. 그리고 마찰 손실이 큰 경우. 마찰 손실이란 말 줄쳐놓고 옆에다가 달시웨버 공식 하나 적어 놓으세요. 생각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달시웨버. 그죠? H는 FDL 2지분의 V제곱 이런 거 다 적어 놓으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온의 위치, 펌프 선정 이런 것들 어떤 펌프를 선정해서 방지 대책은 원인의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만 외우고 하는 겁니다. 왼쪽 번만 외워서 오른쪽은 유추해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만 기억하고 오른쪽처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반대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예. 용기 있는 행동이죠. 반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화살표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그죠? 예. 높이를 이렇게 학교 논문 심사 받을 때 이러면 빰 맞습니다. 그렇죠? 돌 안 날아서 높이를 높게 이렇게 적든지 해야지. 끝자리 좀 짧게 이런 것도 뭐지? 이라고 했는데 화살표만 이렇게 찍지. 그죠? 이게 완전히 제가 최대한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이 뭐냐면 암기 냄새 안 나게 적자가 약속이거든요. 적더라도 외웠던 듯하게 적지 않고 대충 서술하듯이 이렇게 현장에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살표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플로우 차트는 다릅니다. 뭐가 발생했었을 때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거. 이때는 화살표가 맞는데 크기 위아래 대소 이런 것들 전에 외우기 편하라고 제가 써놓은 거지 그대로 다 외적으라는 건 아닙니다. 87페이지에 MPS R이랑 캐비테이션이 있더라. 한번 보시고요. 똑같이 방지 대책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MPSH AV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require 하는 흡입 양정을 요구되는 흡입 양정을 감소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봐라.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네.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만 써놓고 결론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결론에 적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설계 때부터 고려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펌프 선정 시 마지막까지 고려하자는 건데 펌프 선정 시에 캐비테이션을 고려한 펌프 선정, 고려한 시공을 계획하고 반영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문제점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죠? 이거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쭉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